그리고 잘 걷는 애가 갑자기 막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휘청휘청 걷는다거나 방향감각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반려동물 케어를 지향하는 탑케어 동물의원 홍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심각한 사고 2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뱀 물림 사고입니다. 요즘 세상에 뱀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각보다 뱀이랑 독사 등에 의한 사고가 종종 병원에 내원합니다. 도심의 한강공원이나 풀숲이라든가 이런 데 의외로 뱀이 굉장히 많아서 독사에 물려오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봅니다. 강아지들이 보통 뱀에게 물리게 되면 신체 조건에 의해서 얼굴이나 목, 발 이런 데 주로 이제 물리게 되는데요. 심장과 가까운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면 독이 또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이 없는 뱀한테 물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부종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뱀의 침 속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는 것만으로도 좀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빠르면 30분에서 2시간의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증상으로는 구토, 경련, 마비, 빠르고 얕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심한 부종, 심한 출혈, 물린 주변으로 멍이 막 굉장히 빠르게 생기는 경우, 기력저하, 발열, 망막 출혈 등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항독소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셔야 하고요. 이동 중에 우리 아이가 흥분하거나 심하게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반려동물이 스스로 걷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뱀이 물리면 입으로 막 빨아줘서 빼줘야 된다든지 막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보호자분도 입안에 상처가 있다거나 피가 나시는 경우에 같이 중독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또 피 안 통하게 한다고 막 묶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혈관이나 이런 곳이 심하게 괴사가 돼서 오히려 팔을 절단해야 되거나 하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리고 오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혹시 뱀을 직접 보셨다고 하면 그 뱀의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그 뱀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을 해서 이 뱀의 종류가 어떤 뱀인지를 알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독소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일반적인 꽃뱀이라든가 이렇게 독이 없는 뱀들한테 물렸을 때는 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지 않고 그냥 부종만 좀 심하게 생기는데, 독사한테 물려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출혈이라든가 멍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독사에 물려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호소하면 빨리 항독소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 가장 흔하게 걸릴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열사병과 화상과 탈수입니다. 열사병은 정말 강아지들한테 잘 생기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평균 체온은 사람보다 한 1, 2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38.5도가 기본적인 체온인데요.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땀구멍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발바닥이라든가 호흡기를 통해서 열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곳에 가면 열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사병이 쉽게 걸리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휴가를 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떼약볕에 우리가 노출이 장시간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물수건 같은 걸로 아이들의 체온을 조금 자주 내려주시고 시원한 물을 자주 급여를 해서 아이들이 너무 열이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증상으로는 아이들이 체온이 막 높아지면서 평소보다 호흡을 굉장히 거칠게 쉬고요. 그리고 입이 계속 말라하고 혀랑 잇몸, 귀 등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걷는 애가 갑자기 막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휘청휘청 걷는다거나 방향감각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한 이동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 전체를 닦아주시고 의식이 있는 애들은 물을 좀 마시게 해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 의식이 없는 애들은 억지로 물을 먹이셨다가는 폐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온도를 낮은 상태로 이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온도가 낮은 상태라는 건 차량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굉장히 시원하게 틀어준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에 산책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요. 아스팔트나 이런 시멘트 바닥이 굉장히 햇빛에 의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발바닥으로 아이들이 그런 곳에 닿았을 때 발바닥 화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더운 날에는 신발을 신겨서 발바닥에 화상을 당하는 거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추운 겨울에는 또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신발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행 가시는 곳을 미리 검색하셔서 근처 동물병원 위치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도 매우 좋겠죠. 그럼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